자, 국민의힘도 공천 잡음이 시작됐습니다.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당 공천 탈락자들 반발이 확산된다. 무소속 출마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단수 추천 경선 배제된 후보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경기 용인병 공천 신청했다가 컷오프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역 의원인데 현직 우수 국회의원을 경선도 안 시키고 원천 배제하다니, 이것이 과연 시스템 공천, 공정 공천이 맞냐? 공천 특권 카르텔이 작동한 것이다. 자, 이거는 진짜 욕이 나올 만한 게 왜 그러냐? 이 용인병에 서정숙이라는 현역 의원이 있는데 인지도가 떨어지죠. 누군지 난 처음 알았어. 이런 의원이 있었나 싶긴 한데, 여기에 누굴 꽂기 위했느냐? 윤석열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단수 공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열받지. 자, 이분은 현역 의원이고 우리가 잘 모른다 그러면 10중 8구 지역구에서는 활동을 열심히 한 분이에요. 국회 활동, 중앙정치는 열심히 안 했지만 지역구 관리는 열심히 한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경선 붙이면 지거든. 거기다가 윤석열 사법연수원 동기야. 윤석열 친구야. 물론 나이가 어리니까 뭐 동생이겠죠. 친한 형 동생 하는 사이야. 이 사람 경선 붙이면 지니까 컷오프 시켜버린 거예요. 빡쳐 안 빡쳐? 빡치지. 자, 이런 잡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떨어지면 윤석열 사법연수원 동기가 용인에서 붙을 수 있을까? 붙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반발이 생기고 있어요. 용인병의 특정인 공천을 위한 1년 반간의 흑역사를 알고 있나?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천 특권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 이거는 열받을 만합니다.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이 시장, 용인 시장 비호 아래 지역에서 특혜를 받았고 그 결과 용인병에서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었다. 아마도 40%를 차지하는 여론조사는 제가 특권 후보인 고 후보에게 밀렸지만 상대 당 후보의 경쟁력은 월등했다. 한동훈 만나려고 했는데 안 만나주더라. 용인정 공천을 신청했던 이태용 전 수지구청장도 강철호 현대로보티스 대표 단수 공천에 반발하며 이를 지정했어요. 자, 이것도 이 수지구청장이면 동네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경선도 안 붙여줬어. 인재 영입된 강철호 대표가 단수 공천됐는데 지역 연고도 없고 여론조사는 내가 더 우세하다.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는데 단수 공천해버려. 이러니까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지구청장, 용인 수지의 구청장이면 그 동네에서는 방구 좀 끼는 사람이다 라는 건데, 여론조사하면 당연히 누군지도 모르는 강철호보다 이기겠죠. 근데 그냥 컷오프 시키고 잘라버리고 경선 안 붙여주고 그냥 단수 공천. 이렇게 하니까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조혜진도 지금 다선 의원으로 너 비켜 한 다음에 경남 김해을로 전략 공천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여기는 민주당이 지금 이기고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러니까는 예비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질 수밖에 없죠. 예. 자, 이렇게 전략 공천하면 어떡하냐?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김성호, 김진일, 박진관, 서종길, 이상률. 자, 이러면서 이거 진다. 조혜진 나와서 못 이긴다. 지역 전설을 모르는 거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공정한 경선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면 그냥 다 승복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략 공천으로 뚝 꽂아버리면 우리는 무소속 출마할 것이다. 단일화해서 무소속 출마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을에도 강민국 의원이 단수 공천되자 예비 후보들이 반발합니다. 자, 비교우위, 타당 후보와의 비교우위, 여론조사 결과, 현지 실태조사, 당무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공천하도록 돼 있는데, 공관위는 진주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예비 후보들이 막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의원 단수 추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이 신청을 하는 거죠. 뭔가 이러이러해서 단수 공천이다라고 해주면 좋은데 그게 없어. 공천권이 이래서 좋은 거예요. 특히나 예비 후보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언론에서도 잘 실어주지도 않고 인지도도 떨어지니까 금방 묻히죠. 신경도 안 씁니다. 고민정 지역구의 김상진 예비 후보 단식 투쟁 한 3일 정도 했는데 아무도 쳐다도 안 보고 민주당 내에서 아는 척도 안 해. 똑같은 거예요. 경남 사천, 남해 하동, 최상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도, 자, 요것도 재밌는 건데 경선 배제됐어요. 이게 뭐냐면 서천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은 본인이 경쟁력이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여기서 3인 경선 대상을 결정을 했는데 경쟁률이 제일 센 사람 서천호를 밀고 있거든요. 당에서는. 그러니까 경쟁력이 제일 센 사람을 떨어뜨리고 경선 배제시키고 경쟁률이 낮은 사람 둘을 딱 앉혀놓고 경선 붙이면 서천호가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최상화라는 사람은 박근혜 정부 인사,
청와대 춘추관장. 그래서 박근혜 정부와 연관된 인상을 탈락시키려 한다는 풍문을 확인한 것이다. 야, 요런 것도 이제 잡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역 여론조사 1위를 한 후보를 탈락시킨 것. 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미는 후보를 전략 공천을 주기에는 너무 민망하니까 경선 시켜주는데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를 경선 배제시켜버렸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것도 시끄러울 겁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 파열음이 시작이 됐고,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준석의 개혁신당에서 이낙연이 빠져나갔잖아. 지금 조응천은 남아있는데 조응천은 박근혜 사람입니다. 그냥 원래 맞아. 이준석, 박근혜 키즈 이준석과 조응천은 원래 한 팀이야. 그러니까 둘은 잘 맞아요. 이제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이 갈 곳이 생겼어. 이준석의 개혁신당에 이낙연과 김종민과 이원욱과 뭐 이런 민주당 출신들만 잔뜩 있으니 컷오프돼도 여기에 갈 수가 없었는데 헤어졌잖아. 그러면 내가 갈 곳이 생긴다. 억울하게 컷오프된 사람들이 개혁신당으로 이준석에게 찾아갈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기는 공천 파열음은 이준석에게도 호재고 민주당에게도 이재명에게도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낙연과 이준석이 너무 끈끈했어. 이러면 국민의힘에서 팽당한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낙연이 빠져나왔으니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준석아! 준석아 찾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야. 나 윤석열한테 팽당했다. 야, 나 이거 억울해서 어떡하냐. 오십시오 형님 누님들. 우리가 요거 싹 밀어낸 다음에 국민의힘 접수하러 갑시다. 개혁신당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겁니다. 지금 당직자 중에 정의당에서 탈당한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류호정이랑 이런 사람들 나 전부 다 갖다 버릴 거예요. 이준석이. 예, 금태섭만 있으면 되거든. 전부 다 정의당 계열들 싹 다 갖다 버릴 거야. 그러니까 류호정도 정신 차려. 비례 압수는 절대 안 줘. 류호정한테. 예? 그리고 이준석 좋아하는 우리 fem코나 일베 인간들 다시 이준석 만세해도 돼 이제. 돼! 하시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억울하게 컷오프된 사람들, 이준석에게 헤쳐모여 한 다음에 국민의힘의 표를 갉아먹는 이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준석 입장에서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이낙연과 헤어지고 공천 파열음 생기고 이건 이준석에게는 땡큐. 이제부터 시작하겠어. 이렇게 되는 분위기로 갈 것이다 라고 희망 회로를 여러분들에게 돌려봅니다. 잘 됐다.